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바로 중금속 납입니다. 여러 중금속들을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은 납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중금속 납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몸에 해롭다고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나라에서 최대한 사람한테, 국민에게 노출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 중금속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런 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잘 빠지면 아무도 걱정 안 하겠죠. 근데 우리 몸에서 들어오면 꽤 오랜 기간 머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별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그런 중금속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독성 결과들은 뭐 그동안 많은 연구가 됐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올해 1월이었죠.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하냐면요. 이 납이라는 게 이제 뭐 독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정 유전자의 과메티라 현상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사람한테 신경세포 손상과 퇴행을 촉진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 알츠하이머병 진행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또 최근에 발표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납이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특히 이런 알츠하이머병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게 이제 또 확실히 정리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2024년 그 개정된 보고서 나왔는데 이게 가장 최근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25년도는 뭐 아직 뭐 조사한 건 없고요. 이게 아무튼 최근이고요. 근데 이 보시는 것처럼 이 평균 오염도를 보면 수산물이 뭐 눈치채셨겠지만 수산물의 오염도는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바로 뒤쫓고 있는 게 이제 가공식품인데요. 가공식품도 농산물, 축산물에 비해서 확실히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마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변화를 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납이 이제 오염도를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납이 이 가공식품을 통한 그 오염도 변화가 아까 수산물이 제일 높다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수산물은 납의 오염도는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진실 이런 거는 나중에 따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가공식품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공식품은 안 그래도 높은 편인데 무려 최근 23년도에 이제 실험했을 때, 그러니까 보고서는 24년도인데 실험은 23년도에 했는데 그때 증감률이 무려 100% 이상 증감하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염도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노출 기혈인데요. 사실 오염도가 높아도 실제 우리가 많이 노출이 안 되면 실제 노출 기혈은 낮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농도가 낮아도 우리가 워낙 많이 먹게 되면 노출 기혈은 높아지는 건데요. 한마디로 노출 기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실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저도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수산물이 아니라 노출 기혈 1위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가공식품이었습니다. 노출 기혈이 무려 47.4%, 약 50% 육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의 만약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몸 검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중금속이 오염된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금속 납에 당연히 일부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계실 텐데 그거에 기여하는 게 절반이 사실은 가공식품이었다는 뜻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가공식품이 기여율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공식품이 아무튼 기여율이 높은데 그럼 가공식품이 뭐냐? 정부가 분류한 가공식품은 바로 이겁니다. 거꾸로 이걸 가지고 실험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뭐 과자류, 뭐 빙과류, 뭐 당류, 잼류, 뭐 면류, 음료류, 뭐 장류, 뭐 조미식품, 뭐 절임류, 뭐 주류, 뭐 식육 가공품, 뭐 유가공품, 뭐 동물성 가공식품류,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실험해 봤더니 실제 오염도도 높았고 그다음에 사람한테 미치는 노출 기여율도 가공식품이 제일 높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큰 카테고리별로 말씀드렸잖아요. 뭐 수산물, 뭐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이렇게 큰 4개 카테고리를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가공식품 내에서도 여러 식품류가 있고 농산물에도 여러 식품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품별로 노출 기여를 다시 한번 따져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가 조사를 했는데 역시 좀 의외의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노출 기여율 1위가 그거는 이제 오염도는 낮은데 좀 많이 먹어서 생기는 곡류였는데 1위는. 근데 2위가 아까 가공식품이 기여도 높다라고 했는데 그 가공식품 중에서 제일 높았던 게 바로 음료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2위였고요. 근데 가공식품 중에서는 음료류가 노출 기여율이 가장 높았다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절임류도 높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음료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 꼭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사실 왜 음료류에서 높게 나왔는지는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또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따로 별도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의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아무튼 음료류가 제일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에 우리가 얼마큼 노출되는 다시 한번 노출량 변화를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까 가공식품의 그 오염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한테 미치는 일일 노출량으로 노출량으로 봐도 2016년에 조사했을 때는 가공식품이 0.06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23년도에 노출량이 확 증가하게 됩니다. 무려 200%가 증가하게 됩니다. 축산물은 275%니까 더 높지 않느냐 하는데 원래 양이 좀 노출량이 적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공식품은 안 그래도 노출량이 높은데 무려 200%나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노출량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납을 그렇게 많이 노출되고 있다라는 거, 가공식품을 통해서.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당연히 어떤 보고서가 나오면 정부는 입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 노출량에 대한 위해도를 이제 따져본 거예요.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도 당연히 그런 걸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 연령으로 봤을 때 위해 우려는 현재 낮다. 라고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몸을 조사해 봤더니 납에 오염된 건 맞는데 당연히 납에 오염돼 있는데 그래도 위험한 어떤 수준을 넘어간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훈훈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 세게 얘기했으면 뭐 방송에서 난리가 났었겠죠, 뉴스 등을 통해서. 근데 훈훈하게 마무리했는데 특이한 게도 그렇게 훈훈한 마무리 속에서도 뭐라고 해놓냐면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극단 섭취자의 위해도는 극단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가공식품이든 뭐든. 그러면 그분들은 지속적인 관찰이나 저감 노력은 필요하다. 확실히 극단 섭취자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노출된 수준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안전하다고 말한 건 평균치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평균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평균에 근접할 수도 있지만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당연히 뭐 섭취하는 종류도 다르고 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정부가 이렇게 훈훈하게 발표하는 정부에서조차도 극단 섭취자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훈훈하게 말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이 언제 생긴 거냐면 대한민국 정부의 중금속 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2011년입니다. 이거 오타가 아닙니다. 2021년이 아니라 2011년입니다. 올해가 몇 년이죠? 2025년이죠. 14년 전에 세운 기준으로 따진 겁니다. 따졌을 때 아직은 대한민국 국민은 괜찮아 라고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채시겠죠? 14년 전 기준입니다. 이런 독성 결과가 계속 쌓이다 보면 당연히 인체 노출 기준이라는 건 더 엄격해져요. 근데 전혀 최근의 연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된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요즘에 복합독성 연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만 노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여러 종류에 대해 다 노출되는 건데 그런 걸 다 고려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 2011년도는 고려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복합독성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14년 전 자료를 가지고 지금 안전하다 함부로 말할 수가 있는지 지금 계속해서 보셨잖아요. 그 중금속 납에 대한 연구 독성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대한 빨리 다시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을 새로 재정비하고 재정립할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갑자기 정부가 다시 재정립하고 다시 조사해봤더니 지금 대한민국 좀 위험에 처한 분들이 비율이 좀 높아졌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면 약간 늦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알려진 건 최대한 노출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가공식품 중에서 음료류가 가장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금 정부 공식 결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음료수는 물이란 말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그 말은 진리입니다. 최고의 음료수는 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음료류들은 저도 먹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과한 섭취는 안 하시도록. 왜냐하면 중금속 납의 노출 기율이 가장 높으니까요. 그래서 왜 음료수가 그렇게 많이 음료류라는 게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차근차근 그 원인까지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중금속 납의 기여율이 높은 거는 바로 1위 수산물이 아니라 가공식품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 또 의학계 종사하신 분들 통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항상 뭐 건강하게 살기 위한 뭐 비결, 한 뭐 10가지 뭐 이런 지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게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신선식품 섭취를 늘려라.
이런 얘기 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그 원인된 자세히 이유는 잘 설명 안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럼 나름 우리가 추정을 하죠. 뭐 첨가물 때문인가? 가공식품엔 대부분 다 첨가물이 들어가거든요. 첨가물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 이유 어찌 됐든 그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중금속 납에 많이 노출된다는 거. 이거만으로도 우리가 가공식품보다는 좀 신선식품, 그러니까 직접 조리해서 드시는 그런 식품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는 좀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무튼 오늘도 또 이렇게 항상 저희 채널이 어떠한 뭐 기업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기업의 후원 없이도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 가입을 통해서 채널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구독으로 항상 좋아요로 항상 이렇게 또 채널 성원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